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오랜만에 코스피에서 2,600억을 샀단 말이죠. 오히려 선물을 팔고. 근데 요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선물을 더 많이 사고 현물을 팔더라도 선물을 계속 사주는 게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잠깐만, 선물 316.6까지 또 끌고 가네? 선물 2천억, 잠깐, 어디서 들어왔냐? 마지막에 요것만 확인할게요. 투신이 좀 샀고, 기관이 샀네요. 어디야? 금융투자? 금융투자도 아니고, 어디야? 연기금? 아니고, 투신 마지막에 41분. 이거잖아.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맞는 것 같아. 아니, 금융투자네요. 네, 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외국인들의 선물 종가 매도를 받았습니다. 뭐 일부 투신도 받았고요. 개인한테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행히. 개인들을 종가에 같이 팔았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큰 문제거리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삼성전자에서 500원 떨구면서 이게 바로 장후 시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종가에 어떤 변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변수. 바로 500원이나 싸진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연기금이 삼성을 차익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장후에 이상하네요. 장후에 글쎄요, 뭐 6월 말 앞두고 뭐 포트 조절인가? 뭐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6월 말, 6월 30일이 마지막 이번 달 거래일이면은 월화수목인데, 목요일까지 뭔가 포트 전환, 그 이틀 전 화요일 월화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건가? 좀 하여튼 특이 동향이네요, 오늘 보면. 어쨌든 그러면서 괜히 떨어져 나왔고, 코스피가, 그러면서 코스피가 어, 오늘, 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탄탄하게 지킨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돌파에 실패했지만, 비록 이건 가장 중요한, 얘부터 돌파해야 시작이거든요. 원래는 일단 기본 반등은 얘를 돌파해야 시작은 맞아요. 근데 더 확실한 거는 제일 긴 음봉 자체를 돌파하는 게 일단 추세 전환의 시작인데, 아직 그것까지는 조금 어설프다고 봅니다. 그걸 마지막에 삼성전자를 누름으로써 확실하게 어, 일단 여기까지다라고 일단 이틀 동안의 반등을 마무리 지었고, 여기서 오늘 옵션이 사실 뒤로 좀 후퇴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뺐다 갈 확률도 꽤나 생겼어요. 어, 뭐 오늘 나스닥이 만약에 또 오늘 1, 2%또 올라간다면 갭 떠서 뭐 언저리 뭐 이렇게 막 살피면서 갈 확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시기는, 이제 패닉을 걱정하는 시기는 좀 지나왔고, 앞으로는 대세인 옵션, 상방 7월 상방, 8월, 9월 상방 전개를 시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의 완급 조절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딱 그날이었고요. 완급 조절의 날. 실제로 보면은 수급이 보면은 오늘, 자, 개인 콜옵션에서 풋옵션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4만 1000계약 샀고, 개인들이 콜옵션에서 329계약이고 금액으로 치면 25억이에요. 계약수로는 굉장히 조금 샀는데, 개인들이 콜옵션을. 근데 금액으로는 25억. 즉 비싼 콜옵션을 매입을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개인들이 지금 오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한 콜옵션이 어디서 샀냐면 327.5 밑에의 콜옵션을 좀 많이 매입을 했어요. 327.5 이하 7월물 옵션이 비싼 편입니다. 지금 316까지 306, 아까 전에 318 이렇게까지 반등을 하면서 가격적으로 비싸진 틈을 개인들이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계약수로 토탈 사지 않았지만 금액은 늘어났고, 외국인들은 4만 1000계약 굉장히 많이 샀어요. 풋옵션을 많이 샀고, 금액이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콜옵션을 산 것에 비해 외국인은 정말 많이 샀는데 금액 차이가 크지 않죠. 그쵸?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개인들은 콜옵션을 반대 베팅이잖아요. 개인들은 콜옵션, 개인들은 오늘 상승 베팅으로 완급 조절, 개인들이 워낙 지금 하방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일부 오늘 상방 베팅으로 조금 완화를 시켰는데 329계약의 금액은 25억이고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콜옵션을 너무 많이 사놓고 기관들도 마찬가지 반대로 이제 베팅을 해준 거죠 오늘은. 근데 4만 1000계약이 38억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은 싼 것들을 많이 샀다라는 겁니다. 싼 것들은 그만큼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지금 오르는 추세에서 가능성이 떨어진 공간에서 샀다라는 거는 외국인은 또 도박 베팅을 오늘 대거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했냐? 300 밑에다가 있습니다. 295 밑에다가 있어. 295. 오늘 외국인들의 주요 도박 베팅 자리는 295 밑에 싸그리입니다. 이거 먹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조정 때 살짝 움직이는 거에 처리를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버리는 셈 치고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거기가 어디냐? 외국인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주춤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도 오늘은 뭐 팔았지만 근데 누적량이 있으니까 선물을 밑에서 담았으면서도 295 밑에다가 이런 베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대박을 먹겠다라는 방식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이미 선물이 거래가 뒤집혔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늘 해요. 늘 이번 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지난달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뭐 재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합니다. 항상 외국인들은 정말 헐값에 나오는 풋옵션을 혹시나 갑자기 뭐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9.11 테러 이후에 외국인들은 이런 성향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9.11 테러 때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면서 언제 어떤 식으로든 테러라도 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버리는 셈 치고 매주 매달 저런 베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락장, 패닉장을 겪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거 그냥 다 날려버리는 적이 훨씬 많았어요. 상승장에서도 저런 베팅을 해옵니다. 심지어 20년도에 계속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도요, 외국인들은 풋옵션 베팅을 항상 외곽역에다가 쫙 깔아두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막 엄청 심각하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이 선물 거래를 크게 동반한 이 패닉장의 끝자락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장악을 한 이후에, 그리고 콜옵션 투기까지 만든 이후에 콜옵션 베팅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땡겨놨잖아요. 그리고 선물도 여기서 장악하면서 오늘은 조금 밀렸지만 330 이상을 바라보는 베팅을 해왔다라고 제가 계속 안내를 해드렸고, 7월부터 9월 사이, 빠르면 7월 만기, 그다음 늦으면 9월 만기 요 사이에 뭔가 지금 변화를 주려고 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속도 조절을 좀 준비를 하는 모습. 그걸 왜 속도 조절을 하냐, 왜 이런 수급을 보이냐 봤을 때,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밤 사이에 주말 사이에 좀 완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끝까지 유지되는지, 지난번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슬쩍 꺾였다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경계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매크로적으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7월 미국의 CPI, PPI가 실제로 지금 완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화가 되는지, 실제로 지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7월 그 다음 주가 될 거예요. 7월 FOMC에서 금리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7월은 뭐 빅스텝 이상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7월로 갈지 8월로 갈지 9월로 갈지, 왜냐면 그 뒤에 이제 7월 미국 만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겠죠. 뭐 이런 결정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닉은 6월로 마무리 지었지만 앞으로의 전개 과정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 이런 거죠. 예.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무리하게 뭐 지금 유동성 푸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V턴을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해나가겠다라는 오늘
외국인들의 생각, 기관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요. 그래서 그래도 수급 대비해 가지고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선물을 오전에 사다가 조금 높은 지점에서 다시 팔고 오늘 종가로 다시 2천억을 팔면서 토탈 고점 대비 4천억을 팔았는데, 그런 수급 대비 그리고 옵션도 지금까지 상방으로 전개하다가 오늘 아주 약간 하방으로 조정을 보인 거예요. 완급 조절을 한 거라서 이 정도 수급 보인 날 치고는 양봉 길이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대 매매로 많이 갈려나와서 지금 신용잔고가 19조 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6월 13일 기준으로 19조 2천억 원이고, 이제 23일, 24일, 그 다음에 27일 오늘 거 이렇게 이틀 기준으로 더 확인이 되면 18조 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신용 반대 매매 물갈이가 나온 상태에서 패닉장을 다 겪은 상태에서는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더 힘이 더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개인들을 떨구기 위한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계속 중간에 이제 괜찮나 하고 올라타 버리면 그거 계속 방해가 되고 결국에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코스피 보면 개인들이 갈팡질팡하는 공간에서 자꾸만 떨궈 놓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개인들이 쭉 줄어들다가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물론 결국에는 마지막에 계속 팔지는 못했지만 뭐 개인들이 조금 시장을 괜찮게 보는 시간이 온다면 다시 또 흔들고 하면서 어느덧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삼성전자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6월 27일 4시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좀 알아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뭐 그렇게 막 큰 위협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전자 지금 거 6만 주 또 쌓아놓고 있는 거 보니까 단순히 뭐 물량 교환 아니면 연기금의 포트 조절, 연기금이 지금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예고를 좀 해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준비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기대 인플레이션이 슬쩍 주춤거리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장중 방송에서는 뭐 중고차 자동차 시장, 중고차 시장의 가격 변화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좀 나눠보면서 그게 인플레이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소비 둔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죠. 그런 과정을 토대로 실제로 언론이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인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생각보다 아주 낮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금리 점도표는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갑자기 선회할 수도 있다 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빠른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긴축이 끝나는 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맞물리면 미국에서 고용 아직도 건재하고 소비 둔화 딱히 크게 없고, 그 다음에 중고차의 가격 급등이 이번에 증시 하락을 통해서, 코인 시장의 하락을 통해서 개인들의 주문 백 취소 현상, 캔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서 중요한 지표죠. 미국에서는 특히 인플레이션을 확인하는데 중고차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거 확인을 해보면은 뭐 지금까지는 계속 몇십 년 만에 최대치니 뭐 이렇게 해서 좀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건 조금 완화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달려갈 거예요, 아마 시장은. 지금 뭐 패닉장 이후에 안 달려갈 이유도 없고, 그랬던 적도 그러지 않았던 적도 별로 없고, 패닉장 이후에는. 네, 하여튼 계속 카톡방에 올려드리는 글 빠짐없이 이해하시고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관점은 이제 슬슬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카톡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오픈카톡 유종구 검색하셔서 문의 주시면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올려드렸고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무난한 반등장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좀 찝찝한 구석을 남겼어요. 하지만 이런 상승 구도에서 좀 완급 조절을 한다면 그 완급 조절을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봉을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대세를 두고 음봉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